이렇게 작성한 스토어를 이제 사용해 볼 텐데요. 코드뷰 페이지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코드뷰에서 우리가 작성한 스토어를 불러올 겁니다. 네, 여기서 새로 보는 크레인 네임스페이스 헬퍼스와 맵 액션스, 맵 게터스, 맵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모듈을 선언할 때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FX 자체가 글로벌 스토어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선언했었던 스테이트나 게터즈 그리고 액션스 값들을 각 컴포넌트에서 참조할 때 이름이 같으면 충돌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함으로 방지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네임스페이스를 true라고 설정해 준다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 상태값이나 게터즈를 참조할 때 다음처럼 각 모듈의 이름을 앞에 적어 줌으로써 서로 다른 모듈 사이에서 호출하는 것들을 충돌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코드에 작성했었던 맵 스테이트와 맵 게터즈, 맵 액션스는 각 모듈에서 가지고 왔었던 각 상태값들과 함수들을 컴퓨티드와 메소드와 같은 컴포넌트 내부에서 사용하는 이 옵션스 API와 바인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는 컴퓨티드에 맵 스테이트를 호출하므로 모듈 내부에서 선언했었던 A와 B의 상태값을 컴포넌트 내부에서도 동일한 A 값과 값이라고 하는 상태값으로 참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맵 게터즈 같은 경우에는 맵 게터즈 내부에 선언해 놨었던 이 각 모듈의 게터 값들을 이 컴포넌트 내부에서 동일한 키값으로 참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음처럼 여러가지 모듈을 맵 게터즈를 통해서 바인딩 시켜야 될 때 굉장히 네스티드 된 모듈인 경우 이렇게 장황하게 각 경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레인 네임스페이스 때 헬퍼스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음처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모듈 정보를 크레인 네임스페이스 때 헬퍼스에서 인자값으로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맵 스테이트와 맵 액션스 같은 바인딩 함수를 사용할 때 다음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네스티드 된 모듈의 패스들을 이 내부 함수에서 참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네스티드 모듈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태값과 액션스, 게터 값들을 컴포넌트에 바인딩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Vuex에서 제공하는 코어트 값들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각 컴포넌트에서 선언해놨었던 코어트 값들은 지워줘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 컴포넌트에서 선언해놨었던 메소드의 가장 아랫부분에 Vuex에서 적었었던 액션 값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 액션스 값이 반환하는 값들은 객체이기 때문에 각 객체 정보들을 빼먹지 않고 이 컴포넌트에 바인딩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이용하여 바인딩 시킵니다. API 함수 호출하는 로드 코드 데이터 액션을 바인딩합니다. 이지 로딩 또한 Vuex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컴퓨티드에서 별도로 적어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컴퓨티드 내부에서는 게터즈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맵 게터즈에 quote by id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지 로딩을 주었기 때문에 이 컴퓨티드 내부에서 이지 로딩을 가져와야 됩니다. 기존에 가져왔었던 이지 로딩을 모듈에서 가지고 왔었던 스테이트에 이지 로딩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quote 데이터는 quote by id에 quote id 값을 인자로 넘겨서 가져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시면 this quote by id는 Vuex에서 선언해 놨었던 quote by id를 맵 게터즈로 호출함으로 참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his quote id는 우리가 이전에 route parameter id를 반환하는 quote id를 미리 작성해 놨었던 것인데요, quote 모듈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인자로 전달했었던 이 id 값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받을 수 있게 이걸 좌측에서 this quote by id를 호출할 때 this quote id를 인자로 넘긴 것이 이렇게 함수 시그너처에 선언해 놨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로 호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quote props가 아니라 this의 quote를 참조함으로 우리가 데이터 패칭을 해야 될지 하지 않아도 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quote 값이 미리 이미 존재한다면 밑에 있는 데이터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지 로딩 부분도 지워지게 되고 기존의 quote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은 모두 지워지고 우리가 액션스에서 가지고 왔었던 this로드 quote 데이터만 quote id를 인자로 넘김으로써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템플릿 내부에서는 기존에 참조했었던 quote와 동일한 형식으로 참조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quote 데이터가 아니라 Vuex에서 가져올 때는 데이터 필드가 없기 때문에 quote만 참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quote.점 데이터를 참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Vuex를 사용할 때 우리가 뷰 라우터를 가지고 뷰 인스턴스를 처음에 초기화할 때 인자로 넣어줬던 것처럼 스토어도 인자로 넣어줘야 되는데요, 라우터를 가져왔던 것과 동일하게 툴즈에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함수들은 없애줬습니다. 네, 그리고 펄아우터 카드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패칭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내부 로직을 Vuex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즈 객체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어트 페이지에 들어올 때 호출되는 before enter 쪽에 URL로 다이렉틀리하게 들어오지 않고 컴포넌트 이미 페이지에서 진입했을 때 이 코드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스토어즈에 선언해 놨었던 게터즈에서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코어트 모듈에서 선언해 놨었던 코어트 바이 아이디를 다음처럼 참조할 수 있고, 이때 코어트 바이 아이디는 우리가 계속 봤었던 것처럼 코어트 아이디를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처럼 코어트 아이디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올 때 이렇게 별도 API를 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각 모듈에 선언해 놨었던 액션을 호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토어 객체를 가지고 액션을 명시적으로 호출할 때는 dispatc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어트 모듈에서 존재하는 로드 코어트 데이터를 투파람제 아이디를 가지고 호출했습니다. 미리 선언해 놨었던 코트 모듈과 비교를 해보면 코트 바이 아이디는 다음과 같은 함수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자값으로 아이디 값을 전달할 수 있고, 로드 코어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자값으로 아이디 값을 전달받기 때문에 다음처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액트 리덕스 쓸 때 이제 스토어에 디스패치를 하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사이드 이펙트를 미들웨어에서 처리하고 리듀스에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액션 값들을 가지고 상태 값을 업데이트 한다면 이 Vuex에서도 유사하게 디스패치를 통해서 맨 처음에 상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다음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이 콘솔 로고를 보면 코어트 카드에서 참조하고 있는 값이 undefined를 참조하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코어트 카드 컴포넌트를 한번 볼게요. 이 코어트 카드 컴포넌트 내부에서는 코어트의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Vuex에서 참조하는 코어트에서는 데이터라는 필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처럼 데이터 값들을 다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네,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페이보릿 페이지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페이보릿 페이지도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작성해 놨었던 라우터.js의 카의 오스를 폴스 처리하겠습니다. 오스 모듈을 이용하여 인증하는 과정은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Vuex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기존에 작성했었던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미 스토어에 저장해 놨었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온다면 API를 별도로 호출하지 않고도 이미 스토어에 저장해 놨었던 코드 값들은 다음처럼 화면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컬럼을 눌렀을 때는 스토어에 값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호출하지만 다시 앱을 사용하다가 동일한 컴포넌트를 다시 눌러서 뷰를 볼 때는 API를 별도로 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크롬 익스텐션에 뷰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된다면 다음처럼 Vuex라고 하는 상태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각 맵에 가지고 왔던 이 상태 값들이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콘솔 로고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뷰를 렌더링 했을 때 밑에 부분이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레이아웃을 보시면 전체 템플릿 내부에서 최상단 컴포넌트가 이제 하이트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민 하이트 값을 가질 수 있게 하고요. 이 컴포넌트가 맨 처음에 렌더링 됐을 때 inner height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inner height은 윈도우의 inner height을 가지고 오는 컴퓨티드 함수입니다. 그리고 숫자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템플릿 리터럴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다시 살펴보면요, 정상적으로 밑에 부분이 잘리지 않고 표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우측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Vuex에서 작성했었던 포트가 눌리시한 값인데, 이렇게 눌리시할 때 코드 카드에 프롭스를 전달하게 된다면 이 내부에서 undefined를 참조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앱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콘솔 로그에 표기가 되고 나중에 다른 코드 부분을 수정했을 때 런타임 에러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코어트 뷰를 가서 코어트 카드에 코어트를 프롭스로 전달하는 부분을 보면 다음처럼 눌리시한 코어트 값도 전달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코어트 카드 자체를 뷰에서 코어트 값이 존재할 때만 프롭스로 전달하게끔 변경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처럼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뷰트를 이용하여 앱 만드는 문,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공부하고 실제 프로젝트도 만들면서 뷰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뷰트 강의를 하시면서 새롭게 알아보는 API와 문법, 그리고 뷰트가 리액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 몸소 체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뷰3 과정에서 컴포지션 API를 사용해 볼 텐데요. 이 뷰트 과정을 먼저 겪고 난 다음에 컴포지션 API를 사용하셔야 리액트에서 클래스 컴포넌트 후 간의 차이점에 장단점을 알듯 이 문법적인 편리함과 더불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뷰트 강의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